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4월 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감기가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아직 기침이 조금 나네요. 아이고 네. 저런.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 남궁재훈 주임이 감기가 걸리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또 미국 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해서 금요일 날 끝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지수 모두 1% 넘게씩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1.26%, S&P 500 1.44%, 나스닥 1.74%, 그리고 중소형의 러셀 2000이 1.93% 오르면서 주요 지수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 상승을 보였고요. 우측에 YTD 수익률 보시면 이게 올해 1분기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월, 2월, 3월 동안 27.6% 올랐습니다. 그리고 엄청 올랐네요. 네, 나스닥이 16.77%, 그리고 S&P 500이 한 7%, 다우가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좀 좋으면서 양전환했습니다. 0.4% 한 분기 동안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래서 어떤 섹터, 어떤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지 참 중요한데 올해 1분기 들어와 가지고는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 그죠? 또 섹터적으로도 보시면은 더 확연히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에 전 섹터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뭐 자유소비재나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이런 섹터들이 2% 넘게 올랐습니다. 또 YTD로 보시면은 IT, 반도체 쪽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섹터인데 1분기 동안 21.5% 올랐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는 섹터인데 20.2%, 그리고 아마존과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자유소비재가 거의 한 16%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을 했습니다. 참 큰 폭의 상승을 했네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상당히 좋은 수익률 기록해서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국채금리가 혹시 떨어졌나요? 네, 금리가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 8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3.74를 기록을 했고요. 또 2년물은 9bp 하락하면서 4.03%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고요. 유가 같은 경우 한 1.75% 오르면서 배럴당 한 75.7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좀 오르면서 2.2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굴이나 금은 약간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여전히 한 28,00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또 빅테크 쪽 동향 보시면은 뭐 대체로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테슬라가 한 6% 넘게 오르면서 상당히 강했었던 모습입니다. 대체로 한 1~2% 정도씩 올랐는데, 또 YTD로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90% 올랐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 한 76%, 테슬라가 한 68% 이렇게 오르면서 이렇게 세 개 종목이 좀 강하게 올랐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20% 넘게 올랐고, 구글이랑 넷플릭스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보시면은 확 늘어났는데 21개의 종목이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가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하긴 지금 저점 대비 150% 가까이 올라가지고요. 108불이 저점이었더라고요. 이번에 108불 찍었다가 277달러 지금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1불 찍었다가 지금 207불이니까 100달러 이상 올랐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대체 불가한 명품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만 좀 떨어지면 계속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는데, 금리의 향방이 앞으로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섹터 내 종목들도 좀 보시면은 자동차 쪽이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GM이랑 포드가 각각 한 2% 정도씩 상승을 보였고요. 스타트업 전기차들 루시드도 한 5.5%, 리비안도 7.5% 오르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마이크론이 한 4.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중국 내에서 약간 그런 규제가 있을 것이다, 약간 그 안보 문제 때문에 뭐 검토를 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에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미국에서 뭐 반도체법이나 중국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서도 약간 그 보복성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약간 단기적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이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무슨 보복 조치가 있었나 보다, 그죠? 그냥 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 검토 조치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네트워크 보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 기반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 문제로 인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방지하며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중국 익스포저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한 11%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익스포저가 좀 있어서 한 4% 넘게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익스포저가 11% 정도 되네요. 네, 만약에 중국에서 못 팔면 중국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가 네, 공급하겠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지난 금요일 날 PC가 나왔습니다. 예. 네, PC 숫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YY로 5%가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5.1, 지난달이 5.4 해서 헤드라인 PC 둔화가 됐고요. 또 코어 PC도 4.6%로 컨센서스가 4.7%, 지난달도 4.7%였는데 코어 PC도 둔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가 컨센보다 또 적게 나왔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1번에서는 보시면은 PC 추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헤드라인 PC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코어 PC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사진 2번인데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가스나 전기 그리고 주택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수치인데 요거는 0.3% MOM으로 살짝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높긴 하지만 연율화해서 수치를 보시면은 흰색이 1개월 그리고 주황색이 3개월, 파란색이 6개월, 이 자주색이 12개월인데 어쨌든 다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연율화 수치 1개월 보시면은 3.3%인데 슈퍼코어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모습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올랐고 어떤 부분이 좀 줄었냐라고 보시면은 여전히 문제는 서비스 쪽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진 3번은 블룸버그에서 이번 PC 발표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줘서 참고를 했습니다. 네. 사진 3번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된 게 서비스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바 차트 중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큰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주황색의 그렇습니다. 비중이 제일 크고 빨간색이 비내구재 상품이고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초록색은 non-profit 비영리 부분 병원 그렇습니다. 이런 건가요? 이런 거는 그리고 파란색이 듀러블 굿즈로 거의 해서 안 내구재. 보이는데요. 그래서 내구재는 크게 하락을 했고 서비스 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굿즈랑 서비스로 나눠지는데 상품 쪽은 0.2% MOM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내구재는 마이너스 0.2% MOM으로 빠졌고요. 반면에 또 비내구재는 0.3% MOM으로 좀 올랐고 서비스 쪽도 0.3% 정도 MOM으로 올랐습니다. 사진 4번을 보시면 되는데 이 PC 소비자 지출의 세부 항목입니다. 그래서 굿즈와 서비스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서비스가 17.1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아래 뭐 가솔린, 에너덜, 에너지 굿즈, 그리고 헬스케어 등등 이런 것들이 올랐고 내린 건데 가장 아래에 보시면은 상품 쪽에서 모터 피클 앤 파츠 이쪽에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마이너스 37.7 기록을 했습니다. 예, 색깔별로 구분을 해놓으니까 좋네요. 회색이 서비스고 주황색이 굿즈. 네, 여전히 이제 하우징 앤 유틸리티 이 부분이 17.1%로 제일 많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모터 비클 앤 파츠 부품들이고
그 바로 위에가 이제 Food Service and Accommodation. 이 부분이 19점이나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많이 하락을 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발표를 해주는 것 중에 이제 개인 그 2월달 그 소비자 개인 죄송합니다. 퍼스널 인컴인데 이게 0.3% MOM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이 0.6이었는데 지난달보다 둔화됐고요. 그리고 퍼스널 익스펜디처 개인 지출인데 개인 지출은 0.2% 전월 대비 증가를 했지만 지난달이 2%였습니다. 이게 2월달 PC이고요. 지난해 12월달에 미국이 날씨가 워낙 안 좋았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했었는데 1월달로 되면서 소비가 많이 늘었던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실질 소비는 마이너스 0.1% 지난달 1.5% 대비해서 둔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비가 감소했는데 다만 여전히 저축률이 너무 낮다고 합니다. 저축률은 사진 5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주황색 선이 Actual Savings Rate라고 해서 이번에 발표가 된 게 4.6%입니다. 네. 지난달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여기 블룸버그에서 컨센서스를 베이스라인을 한 6.8% 정도를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8% 정도가 베이스라인 정도인데 이것보다 너무 낮다. 너무 낮은 수준이고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타이트한 노동 시장에 개인 소득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쪽에서도 계속 좀 타이트한 노동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2월달 이 PCE 발표가 된 게 최근에 있었던 금융사태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진 6번에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요건 3월달 거입니다. 네. 네, 요건 3월달 거인데 이제 3월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번에 62가 나왔는데 파란색 선이고요. 대체로 빨간 박스 보시면 갑자기 확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MOM으로 거의 한 8% 정도 하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4개월 만에 또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이제 3월 달에 이런 그 금융 사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뭐 지난번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코스피의 추이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21년도 5.7고 그리고 22년도에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저점치고 우리나라 코스피 고점보다 약간 오히려 1, 2개월 선행을 해요. 보니까 선행을 하는데 2, 3월 달에 우리 시장이 약간 2월 달에 코스피는 조정받았고 코스닥은 오히려 6% 가까이 오르긴 했었지만 이렇게 꺾어지고 은행 사태에 의해서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가 꺾어진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조정받는 모습이 견고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또 4월, 5월로 가면서 벌써 진 크레이먼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랬더라? 그 은행 위기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신뢰 지수가 회복하면서 우리 코스피도 조금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인데요. 이분 발언들 살펴보시면 은행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신용 공급을 위축시키고 이는 가계와 기업들의 지출을 위축시킬 것이다.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는 맞다라고 했는데 이런 영향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 고용 인플레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크레딧 컨디션 변화를 특별히 집중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고 있고 은행 시스템 좀 더 자세히 보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아래에서 특징 종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모바일 브라우저 그리고 앱스토어 관련한 독과점 등과 관련해서 조사를 지난해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이
영국 경쟁시장청에게 독과점 관련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소송을 했고요. 영국 경쟁심판소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영국 모바일 브라우저의 사용량 97%가 애플이랑 구글 걸 쓴다라고 하고 있어서 모바일 생태계 과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뭐 소송이 있었었는데 이게 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빅테크 관련한 반독점 이슈는 그 EU 쪽에서 항상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그 러스 포렛이라는 CFO 분이 있습니다. 그 스텝 메모라고 해서 임직원들한테 메모를 남겼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용을 계속 줄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살펴보시면은 일부 스낵바 그리고 그 마이크로 키친을 없애고 출근 인원이 적은 날에는 카페테리아를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장비 제공은 외부에서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을 할 것인데 2008년에 그랬던 것처럼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를 찾고 데이터를 들여다볼 것이다. 올해 목표는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서 튼튼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특히 AI에 대한 중요한 투자 기회를 고려한다면 이런 비용 절감하는 것이 조금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35년까지 대형 트럭 판매 50%를 전기차로 바꾸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대형 트럭에는 쓰레기 트럭이나 배송 트럭, 트랙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 뉴욕이나 뉴저지, 워싱턴 등등 이런 주에서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 승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35년까지 가솔린차 판매 금지는 이전에 발표를 했었고 45년까지 모든 에너지원을 클린 에너지로 전환 목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생산 대수 이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생산 대수는 44만 808대 그리고 판매 대수는 42만 2,875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약 한 42만 대 정도였기 때문에 컨센을 약간 상회했다 또는 거의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선전했다 그죠? 네, 실적이 잘 나왔고요. 전월 대비 한 4.3% YY로 한 36% 정도 판매 대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판매 대수에서 모델 S와 X가 한 1,700대 정도 차지했고 모델 3와 Y가 한 41만 2천 대 정도 차지해서 거의 다 모델 3랑 Y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델 S가 약간 고급 모델인 거죠? 네,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이고 44만 대를 생산했으면 곱하기 4 하면 446 해가지고 176만 대 나오니까 거의 올해 예상하는 거 그죠? 182만 대 정도 블룸버그 컨센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뭐 2Q, 3Q, 4Q로 가면서 생산 대수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 180만 대 또는 좀 좋게 보는 데가 200만 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200만 대 가까이 뭐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한 300불 갈 수도 있는 거고 컨센을 또 밑돌면 주가가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매 분기 판매 대수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컨센을 웃도는 실적이 이제 달성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일단 1Q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주 중요한 경제지표 일정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ISM 제조 PMI가 나옵니다. 3월달 ISM 제조 PMI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고용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졸트 보고서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ADP 비농업 그리고 ISM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됩니다. 뭐 제조 PMI는 계속 안 좋겠죠, 그죠? 지난달에 47.7 나왔는데 지금 컨센은 47.5니까
여전히 이제 좀 안 좋게 예, 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위축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예, 아직까지 5월달에 금리를 인상하냐 마냐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렇게 눌러져 있는 게 좀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목요일 날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20만 건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네. 200만 건으로 돼 있어. 네, 20만 건입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일단 굿 프라이데이 헐리데이로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고용 지표들은 발표가 됩니다. 네,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YY로 4.3%, 지난달 4.6%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 참여율, 실업률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은 아마 그 다음 뭐 월요일 날이나 이렇게 좀 반영이 돼서 네.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특별한 기업들 실적 발표는 뭐 없습니다. 뭐 일단 여러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중요한 기업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봐도 리바이스 하나 말고는 네. 뭐 눈에 쓱 보이는 그렇습니다. 게 없고 리바이스도 뭐 옛날에는 리바이스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딱 봐도 그렇게 뭐 관심 가는 기업은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주 일정 사항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예, 발표하시기도 힘들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